안녕하세요. 2026 지방선거에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신중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돕기 위해서 저희 파주에서 신문사가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나선거구 파주시의원 예비후보 김혜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파주시 나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혜원입니다. 저는 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뭐 선거에 이재명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제가 지금 노력해온 것도 있고 지금 앞으로도 출마하는 이유도 이재명 정부 지금 현재 잘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를 제가 기초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저희 주민들이 일상 속에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 기초의원으로 나가서 그거와 함께 그걸 실현해 나가려고 지금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은 지금 파주 뚜벅이 김혜원이라고 네. 본인을 이제 소개를 하시고 계신데 네. 실례지만 몇 년생이 되시나요? 72년생입니다. 네.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한 5년 전, 4년 전, 5년 전부터 얘기하면 그때도 사실 제가 그 환경운동이라든지 이런 평화운동을 계속 해오던 상황이었고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지 않고 남다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 본보기를 가장 중요한 게 부모기 때문에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활동에 이제 세상을 좀 밝게 보고 넓게 보고 그런 중요한 인물로 저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활동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색 인간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사회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이재명 그 대선 때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파주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살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몸소 실천하면서 이제 자원봉사나 이런 걸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선 때 이 파주에서 저를 좀 도와달라 선거연락사무소 이재명 선거연락사무소에서 와서 도와달라 해서 그때 저희 그때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 최근에 일하던 곳은 이제 시에서 그 지방 별정직으로 정모직으로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시장님이 저에게 다양한 모든 분야에 이제 시에서 열어놓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다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다 수용하고 그래왔기 때문에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비서관 활동을 어느 정도 하신 거죠? 비서관은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기간제 근로자로 TO가 없어서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가서 1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1년을 그 지방 별정직으로 임명을 받아서 정식으로 또 했고 해가지고 2년 좀 넘고 네. 2년은 좀 넘고 그러면은 예. 그거 할 동안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제안한 거를 시장님이 많이 들어주셨다고 하는데 네. 뭐 이렇게 모범적으로 네. 이제 자랑하고 싶은 사례가 네. 있을까요? 일단 가장 지금 저희 파주가 전국에 기본사회 선두도시잖아요. 그런 기본사회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이나 이런 지방정부에서 인식이 이제 사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를 인식이 없을 때 제가 직접 그 기본사회 사단법인의 강남훈 이사장님이라든지 그 전문가분들을 찾아가서 지금 지금 민주당의 가치나
그 파주가 가야 할 방향이 이 기본사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주가 좀 이런 방향으로 모든 분야에 기본사회가 뿌리내릴 수 있게 제가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그 시에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시장님과도 그렇고 뭐 미래전략관이라든지 뭐 소통 홍보관이라든지 중요한 부서에 역할을 할 사람들을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아 이게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했고 그 실제로 그게 그 바로 이제 교류하고 협약식 맺고 하면서 지금 파주의 기본사회가 전국에 가장 그 파주가 우수 사례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때 약속한 게 제가 그 지금 현재 기본사회 유명하신 이 활동하시는 전국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파주가 진짜 전국에서 그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좋아요. 이래가지고 그 시장님도 그 사단법인의 그 원래는 국회의원만 가능한 그 이사 이거를 그분들이 임명을 회의를 통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파주 네, 시장님이 이사가 시장님이 됐다. 이사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면서 직원 교육부터 해서 섬세하게 이제 전문가들이 초빙이 됐죠. 그래서 가장 네네. 그게 이제 제가 활동했던 것 중에 네, 가장 모범적인 사례. 그래도 되게 뿌듯하고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왔지만 물밑에서 중요한 작업을 많이 해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런 건 자랑해야죠. 네, 그럼요. 네네. 아니, 그런데 네. 시장 비서관으로 있다가 네.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리더를 보좌하는 네. 역할을 네. 했었으면 계속 그것을 하는 것도 의미가 네.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왜 굳이 시의원으로 나오시는지 궁금하네요. 그거는 또 그 계엄이 터지면서 계엄 속보가 났을 때 시장님한테 바로 알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국회에 가고 싶다. 내가 가야 되겠다. 나라가 망하는 상황인데 밤 10시에 그럼 10시 시장님하고 통화하신 거예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10시 반. 예. 10시 반에 속보 보고 시장한테 전화 드렸더니 당황해 하시고 이러시는데 그 제 전화를 받고 바로 국가장 소집하고 그렇게 시장실에 다 모이시고 비상체제로 들어가시고 저는 그 뒷일이 제가 그 다음날 이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때 전쟁 같은 그래가지고 서울의 밤도 생각나고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도 같이 함께한 시민들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안 가냐 나 가고 싶다 같이 가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 내일이 올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목숨 걸고 사실 그날 국회로 가셨어요? 네, 국회로 달려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기본사회 교육이 있었거든요. 직원 교육이. 그것도 다 같이 의논하고 했던 건데 국회에 가서 아침까지 4시, 5시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바로 출근을 그 현장 교육하는 대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그 계엄 때 그런 상황, 서강대교 위에 헬기가 막 들어가고 그 장갑차가 그 도로 한복판을 막았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을 겪고 그 이후로 거리에 거의 시민들하고 계속 나가서 집회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내란 사태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정계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제가 공무원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그냥 월급 받고 편안하고 뭐 안전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 그냥 제가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뛰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해야지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도 제가 대통령 그 선거 때 도왔기 때문에 그 0.73%의 실패로 우리가 다 몸살을 앓고 나라가 윤석열 정부로 이렇게 확 후진국으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 중에서도 이재명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 공무원을 내려놓고 직접 그 대선 같이 활동하는 분들과 계속 여러 역할을 해가면서 SNS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역할을 하면서 대선 그 선거 캠프 활동을 해왔죠. 그러면은
계엄 이후에 공무원직을 내려놓고 네, 그다음 대선 이제 캠프에 가서 네. 도왔단 말이죠. 그거를 위해서 그게 공무원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좋아요 하나 어디 못 남기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또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시에 폐해를 끼치는 게 또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계엄 있고 네. 대선 캠프로 간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네. 대선 캠프에 갔다가 의원은 시의원으로 네, 나오는 시의원으로 거는 나오는 거는 저와 그동안에 이제 시민 단체나 그 여러분들이 제가 정무직으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저에게 온갖 그분들의 일상과 민원 이런 것들을 정말 낮이고 밤이고 주말이고 할 거 없이 와달라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가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분들이 예전부터 원래는 제가 시의원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사람은 김혜원이다. 시의원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를 설득하신 분이 계속 계셨는데 그때는 특히 지금 대선이 있고 그 이후에 저와 함께 거리에 많이 나가고 밤을 새우고 그랬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저에게 마음을 좀 제가 다시 고쳐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로 다시 이렇게 공무원으로 돌아가지 말고 출마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네, 시의원 출마를 권유하고 권유했죠.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네. 나오게 됐다는 얘기시죠? 네네. 네. 그러면 지금 가족들은 환영하나요? 가족들. 네. 처음에 반대하다가 계엄 이후로 환영하는 그런 아. 마음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요. 계엄 네. 이후로 제가 워낙 열심히 하니까 이제 어금니가 3개가 빠지고 정말 이제 또 집회도 사실 많이 나가니까 몸을 많이 쓰고 또 정신적으로 뭐 메시지라든가 온라인 같은 거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 모아서 하려면 정신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니까 잠을 잘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돼서 어금니가 3개가 빠졌어요. 그거에 몇백이 들어갔어요. 돈 못 버는 백수에 어금니 3개 빠지고 약간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제 해봐라.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이런 제가 월급 못 받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남편이 좀 많이 보충해주고 요새 같이 다니면서 사진도 좀 찍어주고 가끔 집안일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남편이 예, 남편이 집안에 이제 내조인가 외조인가 모르겠는데 내조의 왕이에요. 네, 집에서 해주고 있어요. 큰 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뭐 계엄, 대선, 캠프, 시장, 비서 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그 시의원하고 레벨이 보다 높은 거에 대해서 그런 거 하는데 그래서 지역에 시의원으로 나왔으면 지역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됐을까? 뭐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런 건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은 가장 큰 운정 이동에는 저에게 뭐 최근 문제가 아니고 이제 비서관으로 있을 때부터 거기는 도서관이 없는 문제를 강하게 요청을 하셨고 그 전에 정치인들이 도서관을 그렇게 뭐 해주겠다, 뭐 선거 때만 뭐 확실하게 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다른 지역은 다 있어도 그쪽은 뭐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출마한다 하니까 정치는 말만 그렇게 하지 정말 나중에는 보면 그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도서관 앞으로 뭐 거기에 복합센터 이런 거 들어가고 거기도 뭐 크게 뭘 많이 올린다고 하시는데 강력하게 시에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그 산내마을에도 좀 괜찮은 그래도 어른들, 애들도 그렇지만 뭐 애들 청소년뿐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들어오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산내마을의 뒤에
산내마을 뒤쪽에 상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보면은 거기 차가 너무 막히고 이 동선이 그런 것들 일방 통행을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상인들이 서명을 다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이전부터 들었고 또 최근에 제가 나온다 하니까 또 저한테 최근에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문제도 신경을 쓸 예정이고 또 GTX 교통혁명이라 그래서 파주가 교통이 GTX 들어왔다고 해서 진짜로 이게 좋아졌다고 볼 수 없는 거는 이제 거기까지 근처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은 사실 버스 많이 기다리고 이런 것들 그러면은 그게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문제를 버스 증차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동 편의 이런 것들을 또 교통 문제에 대해서 잘 시하고 협조해서 그런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교육적으로도 여기가 아이들이 많고 그런데 지금 과밀 학급 문제 그리고 또 애들이 운정해서 가까운 데로 학교 못 보내고 그렇게 과밀이 되다 보니까 걸어서 도보거리에 분명히 학교들이 있는데 멀리 막 셔틀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도 교육청과 상의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거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학부모 정례화, 학부모 간담회 정례화, 교육청과 학부모와 그리고 이 또 집행부 아니면 또 시의회하고 이렇게 정례화 해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계속 그 사람들 이야기를 또 정책화하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지역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자신의 모토나 슬로건 있나요? 네, 슬로건은 뭐 여러 가지 하도 주변에서 여러분이 시민분들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진짜 일꾼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마중물 봉사단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마중물 봉사단 지금까지 이제 해왔는데 마중물 정치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한 바가지의 물 제가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돼가지고 정말 이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게끔 그런 마중물 정치. 네. 너무 멋있나? 멋있어요. 좀 멋있게 말하면 이렇게 지하수가 팍 올라오겠네요. 그 마중말로. 시원한 물 확 마중물 정치 하겠습니다. 뭐 어릴 때 집에서 했어요, 실제.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어요. 그걸 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펌프 해가지고 쌀 뭐 씻고 이렇게 밥하고 했죠. 아궁이. 실례지만 저기 뭐죠? 형제가 어떻게 되시죠? 제 1남 3녀의 장녀고요. 밑으로 이렇게 그 오빠가 있는 건가요? 오빠 없고요. 맨 막내가 남동생. 딸 아들. 그 아드님 낳으시려고 부모님께서 애를 많이 썼겠네요. 김혜원 후보님이 그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김경인 시장님을 존경하고 그 밑에서 일을 해왔고 그렇다고 해서 이 조직의 사람이고 저 조직 사람 아니어서 뭐 이렇게 서로 편가르게 하는 그런 거를 좀 없애고 싶고 그리고 정말 시민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시민분들이 저희보다 오히려 더 유능하고 생각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민생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누군지를 시민분들이 선택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파주의 새로운 바람이라고 여러분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바람. 바람.